안녕하십니까, 신소장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들이 하나 두 개씩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신소장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입자를 위한, 그리고 세입자에 의한,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확실시되는 주요 워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은 임대료 상한 제한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년의 의무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을 살 수 있는 의무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거에 플러스에서의 2년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총 4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방송에서요, 이 에피소드에서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엄청난 합법이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초기 나타났고, 그리고 입법 예고와 함께 6개월이 지나면 시행이 됐잖아요. 그 6개월 사이에 전세가가 40%나 폭등이 됐었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또 입법 예고하고 그 시행까지 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요 상권의 상가 임대료가 2배, 3배씩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입자들이 쫓겨나가게 됐죠. 왜 그럴까요?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는데 세입자를 가장 크게 울게 만들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때는 뉴스화도 됐습니다. 자살도 많이 했거든요,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2년 플러스 2년 편의점식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초창기에 2년, 그리고 2년, 저는 3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즉 2년 플러스 1년은 괜찮다고 살펴볼 수는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학제가 6년, 3년, 3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조금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학제에 맞춰서, 예전에 정의당에서 그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저는 그거를 열렬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2년 플러스 2년은 문제점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4년마다 임대료가 폭등이 될 겁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선은 임대인은 그것을 임대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여태까지 간행적으로 잡혀왔던 거에 대해서의 변화점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기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지, 우리가 뭐 하나 바뀌면 그게 체감이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그게 시행하기 전에 그렇게 임대료를 폭등을 시킨 겁니다. 우선 피하고 보자.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거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번에 만약에 2년 임대차를 했습니다. 또 2년을 했죠. 그럼 총 4년을 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4년 동안 오를 수 있는 여지, 또 전월세 상한제가 거기가 또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올립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또 그 올린 가격에서 임차를 했을 때 4년 동안에 또 받을 수 있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를 또 그 기대가치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동안 월세를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네,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 혹은 계약의 갱신, 재계약하고 1년 이후가 된다고 한다면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월세를 올린다는 게 5%에 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제가 우려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 5%씩 매년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요번 이거 정책은 또 세입자한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인들을 욕해야 되나요? 저 탐욕적인 사람들,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장 경제는 단순한 게 아니죠.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플레이어,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플레이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해설을 쓴 신혜식 파사님, 지금 임대차 전담부, 그때 당시에는 IMF 이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임대차 전담부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부장판사로 있었던 그 판사님이신데 이셨는데 지금 변호사 되셨겠죠. 근데 그분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회적인 소송을 많이 했겠죠. 또 임대차 소송만 주구장창 했겠죠. 임대차 소송 뭡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분이 더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명도 소송을 했겠어요. 세입자가 있어주길 바라겠지. 할 수 있겠다. 세를 계속 못 냈으면. 여하튼 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플레이어로서의 임대인의 그런 탐욕도 어쩔 수 없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 임대차 상승, 그쵸, 임대료 상한제를 만들거나 혹은 예전부터도 임대차 기간을 늘리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을 늘리자. 그게 진보당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논의가 됐었거든요. 논의가 됐는데 그 논의에서 반박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제가 말한 것도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4년의 그거를 본다 그러면 4년치 동안 못 올렸던 것까지 감안을 하고 그리고 또 차후 4년 동안 못 올릴 거를 감안을 해서 폭등이 될 거다. 그 4년마다.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되면 매년 폭등이 되는 거죠. 네? 아닐 것 같다고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때가 그 국회의장님이셨나? 누구였는데? 그분께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전화 통화해가지고 똑같은 논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될 건데,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그런 기대 가치를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만약에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150만 원짜리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갑자기 상승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특화돼 가지고 삼치거리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혹은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겠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겠죠. 그거를 막겠다는 그게 그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원료는 영국에서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은 약간 다른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공학상에 나와 있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젠트리피케이션 부분도 임대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문제가 크죠. 우리가 빌딩들은 임대료대로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리고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좀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빌딩이나 아니면은 좀 상가 꼬맹이 빌딩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얘기를 드려본다고 한다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임대료 보조도 해주고요. 이게 수익률의 마법이거든요. 수익률의 역설. 제가 임대 수익률의 역설이라고, 이게 우리의 부동산 X파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너무 나갔는데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월세가 100만 원이 오른다. 그러면 매매가는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1억 이상이 오르는 겁니다. 1억이 뭡니까? 2억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임대 수익률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상승이 되는 빌딩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월세를 만약에 150만 원을 가지고 두는 거래 300이 온다. 150만 원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3억에서 4억 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그 수익률을 정말 사의 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는 거를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싸이도 건물주로서 사회를 좀 떠들게 했죠. 그때 그 어느 방송에서 제가 그 방송 까기도, 저는 그거는 글을 남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임대료가 다시 생팅이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도 그 명도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싸이에 관심이 없어서 말하는데, 거기 뉴스에서 딱 까는 건 뭐냐면, 임대료가 이만큼 올라가지고 매매가가 뭐 10몇억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서 임차인을 내보냈어야 했었냐? 라는 논조의 방송을 했더라고요. 웃었습니다. 저는 임대사업 부동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개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전문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임대수익률 조심하기. 다음 어딘 그렇게 얘기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빌딩이라는 거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산으로 접근하시고 쩐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볼 때요. 즉 1층에 임대료가 150만 원 늘어났다. 그 두 배, 진짜 두 배가 주고 들어오는 프랜차이즈들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매매가는 많이 오르겠죠. 네, 그럼 매매가 많이 오르면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지자체에 영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임대인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임대인의 그 욕심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자, 바꿔 말할게요. 상권은 항상 바뀝니다. 프랜차이즈가 항상 들어가지만 그 상권은, 그렇게 형성된 상권은 또 죽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죠. 그러면 또 매매가는 개떡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진짜 방안을 봐야 됩니다. 어느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즉 착한 임대료를 실천하는 임대인한테는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했어요. 나는 그 공무원, 그거를 얘기한 공무원이 진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공무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임대인에게 솔깃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이죠. 네, 그런 정도 돼야, 용적률 정도 올려줘야. 아니면 실제적인 매가가 오르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누군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150만 원에서 누가 300만 원 배팅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월세를, 아니야, 난 프랜차이즈 니네들 싫어, 대기업들 싫어, 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기존에 있는 세입자와, 이 세입자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했다, 장사를. 이분은 나의 가족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만 하겠어, 150만 원 받고, 라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특히 도시재생에 50조를 푸는 데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4년,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거에 대해서의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